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암 식단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항암 식단 하는 분들은 모든 표준 치료 끝나고 항암 식단에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내가 항암 중인데 이제 항암 중이지만 그래도 항암 식단 좋은 음식으로 이제 내가 유지하고자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항암 식단을 정말 잘하고 있다, 이거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검사, 이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항암 식단을 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오늘 그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이제 썸네일 제목처럼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항암 식단이 정말 항암 식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항암 식단을 정말 잘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항암 식단이라는 건 어떤 식단을 얘기해요? 항염 식단이죠. 염증 낮추는 식단.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자.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 이런 좋은 기름을 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여러분들이 항암 식단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정말 잘하고 있으면 무엇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 대장, 장내 미생물 있죠. 여기서 정말로 좋은 유익균들이 얼마나 있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균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암 식단 나 잘하고 있나 이거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검사가 뭐냐면 장내 미생물 검사예요. 자, 이건 한번 해보실 만하세요. 장내 미생물을 보려면 대변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변 검사를 통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 그거의 DNA를 다 분석해서요,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비교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건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의 종류,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특히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장내 미생물들, 염증 질환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내 미생물들, 자, 이런 분류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생물 일단 다양성이 얼마나 되나, 200종 이상인가 200종 미만인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은 유익균이 더 많은가 유해균이 많은가, 유해균 중에서도 어떤 게 더 많은가, 그 다음에 유익균 중에서도 정말 내 장내 미생물을 더 좋게 하는 중요한 유익균들이 있거든요. 그 유익균이 많은가, 아니면 다른 상세균들이 그냥 차지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프로파일링해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점수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염증 미생물이 많은 상태다, 나는 건강 미생물이 많은 상태다, 이런 점수를 보고 나의 장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장 상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항암 식단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예요. 근데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는 항암 식단 이거 다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여태까지도 환자분들 대상으로도 해보고 하면은 정말 식단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좋은 경우가 거의 없으세요. 식단 관리를 잘한다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채소도 많이 먹어요. 나쁜 음식이라고 하는 거 잘 안 먹고 있어요. 이런 어떤 기준들 가지고 자기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도 장내미생물 검사를 실제로 해봤을 때는 좋은 점수를 갖는 분들이 거의 없고, 평균치보다 못한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들도 놀라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유를 찾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장내 미생물이 좋은 상태로, 그 다음에 균의 종류도 다양하려면 생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부분은 익힌 채소를 많이 드시거든요. 자, 그것도 이유의 하나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성도, 채소의 다양성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봤을 때, 나는 항상 맨날 채소를 먹고 있고, 나는 맨날 견과류도 먹고 있고, 뭔가 좋은 음식이라는 걸 나는 먹고 있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체는 내 대장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항암 식단 저 준비 중이에요, 아니면 저 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 한번 이 검사 해보실 만한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평가하시는 게 좋으냐면, 항암 식단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내 상태를 일단 보면 좋겠죠.
내 지금 대장 미생물 상황이 좋은 쪽인지 중간값인지 아니면 아주 나쁜 쪽인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려면 한 3개월 필요해요. 식단에 조절을 했을 때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장내 미생물이 바뀔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내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준 식단을 3개월 해보는 거죠. 아, 이게 항암 식단이다, 이게 좋은 식단이다 하는 그 식단을 계획을 해서 3개월을 정도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보통 데이터 안에서 좋은 유익균들, 이게 정말 좋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기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좋은 항암 식단 하고 있나 이제 이거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환자분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라게 돼요. 좋은 분들이 없으세요. 그러면 암 환자분이니까 당연하지 않냐 이제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이라고 다 식단이 나쁜 상태에서 암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식단을 난 정말 관리 잘하고 있는데 암 진단 받은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 환자분들이라고 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술만 받으시고 식단 관리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해 본 분들도 사실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검사하고 싶을 때는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생제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사하셔야 돼요. 이제 항생제를 복용하면 어차피 한번 이제 유해균이든 유익균이든 한번 사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장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항생제 복용하고 그래도 2주 정도는 지난 후에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값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3개월 동안 뭔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해서 내 장내 미생물 상태가 변화됐나 이제 확인하면 되죠. 자, 항암 식단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채소 많이 먹는 거, 뭐 고기 적게 먹는 거, 뭐 이런 기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나한테 지금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고치는 거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정말 염증이 낮은 음식을 먹고 있다면 내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 자체가 그런 미생물들로, 상재균들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항암 식단의 지표다. 요즘 들어 점점 더 많이 장내 미생물 환경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질환하고 너무 관련이 많다는 얘기 많잖아요. 암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식단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하시고 제대로 항암 식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요, 암 치유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